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도 그 생각하는 게, 야, 하이브 뭐 BTS 말고 뭐가 있어? 야, BTS 다 군대 갔잖아. 이제 걔네들 못 먹고 살 건데. 일반적인 시선들은 다 이제 엔터르주를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네요. 앞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K-팝 산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했고, 이제는 이제 하이브로 네. 이제 밸류에이션 연습을 네네. 한번 해보는 이제 네네. 그런 시간을 한번 쭉 가져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K-팝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첫 번째 이제 위너 텍스 올 시장이다. 네. 두 번째 남돌은 성공시키기 어렵지만 녹론한다. 주로 지갑을 여는 것은 여성이고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시장.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 K-팝 산업에서는 아주 또 중요한 시장이다. 쏠쏠한 시장이다는 좀 구분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룹이 이제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지, 돔 투어를 하는지, 아레나 투어를 하는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하이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속된 이 아티스트들이 이현 미드나 뭐 쭉 있는데,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그 다음에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이렇게 이제 주 라인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제가 붉은색으로 체크해 놓은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진스 이 세 개를 주 매출원, 주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이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멀티 레이블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이제 무슨 거냐 하면 기존에 이제 SM이나 YG나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기획사가 하나다 보니까 한 그룹이 활동하고 휴식일을 갖잖아요. 그렇죠. 이제 휴식을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컴백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단절돼요. 그렇죠. 쉬는 기간에. 쉬는 기간에는 매출이 없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이게 매출이 꾸준하게 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멀티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된 기획사들을 인수를 해서 전담해서 이제 담당하는 기획사들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이거를 이제 마케팅하고 관리하는 거는 이제 하이브라는 한 체제에서 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는 게 이제 멀티 레이블이고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또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이브가 상장할 때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상장됐다가 이름을 하이브로 바꿨잖아요. 하이브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이브 산하에 이제 빅히트 뮤직, 지금 이제 BTS가 거기에 하나의 이제 기획사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다양한 형태, 하이브 밑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멀티 레이블, 각 네이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빅히트 뮤직,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뮤직에는 이제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중요한 거고, 빌리프 랩에서는 엔하이픈, 소스 뮤직에서는 이제 하이브와 소스 뮤직이 협력해서 르세라핌이라는 이제 걸그룹을 이제 론칭한 거고, 이 소스 뮤직이 이제 과거에 우리 용재님이 좋아하시는 그 여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이제 7년째 돼갖고, 그것도 이제 원래는 그게 뭐 10몇 년씩 계약 기간이 있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 동방신기 때. 그래서 동방신기에서 이제 야 이거 뭐 평생 노예로 지낼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관련법들이 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표준 약관을 다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7년이다. 7년 동안 이제 전속이고 7년 지나면은 재계약해라 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차가 되면은 보통 재계약을 하는데 여자친구들이 7년 되는 그 무렵에 이 소스 뮤직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롭게 이제 르세라핌이라는 이제 새 그룹을 만들어 갖고 기존 이제 여자친구들 그 팬들이 되게 항의를 많이 하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좀 역사가 오래된 기획사입니다. 이제 애프터 스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어요. 알죠. 애프터 스쿨이 바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나나나 유이나 이런 쪽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애프터 스쿨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이그룹을 하나 육성한 게 있는데 그게 세븐틴입니다. 세븐틴도 지금 3세대 아이돌이고 활동한 지가 거의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됐죠. 세븐틴도. 남들 중에서는 지금 탑이 세븐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가 이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로 해서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도어라고 여기가 이제 민희진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소녀시대를 이제 직접 SM에서 런칭했었던 그분이고요. 이분 자체도 되게 아름다워서 미인이신데 이제 이분이 되게 프로듀싱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뮤지션들 사이에서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
되게 그 실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민희진 대표가 만들어낸 걸그룹이 바로 뉴진스입니다. 4세대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한국 본사 하이브와 미국 하이브 아메리카, 일본의 하이브 재팬. 하이브 아메리카, 하이브 재팬이 왜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예, 시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사업적으로는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이제 빅히트 뮤직, 빌리프랩, 소스 뮤직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레이블이고 그 밑에 이제 솔루션은 레이블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음악에 기반한 공연, 영상 콘텐츠, IP, 학습, 게임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뉴진스를 주제로 하는 뉴진스 멤버들이 나오는 게임을 만든다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솔루션 여기서 담당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은 이제 팬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위버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어서 팬 사이의 소통 창구의 기능을 하면서 위버스 샵을 통해서 이제 MD 굿즈를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를 이제 방시혁 대표가 사업적으로 되게 이제 잘 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멀티 레이블 관련된 이제 얘기인데 레이블 체제의 장점이 각 팀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개성 있는 음악 색깔을 발현한다. 개성 있는 음악과 콘셉트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니까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하나에서 수십 개의 뮤지션을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색깔이 비슷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 매출에. 근데 이제 독립적인 레이블을 이제 뭐 그 빅히트 그다음에 어도어 뭐 플레이디스 이렇게 나눠 갖고 가면은 이제 각 기획사들마다 장점 특징이 생기니까 다양한 이제 팬층을 하이브라는 한 그룹에서 이제 매출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좋네요. 거죠. 색깔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를 들어서 SM이나 JYP나 이런 데는 소속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보면 나오는 그룹들을 보게 되면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레이블 체제로 이렇게 가니까 개성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또 뭘 좋아하는지는 뭐 본인이 그렇죠. 취향은 다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좀 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멀티 레이블 체제가 도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성장성이 좋아졌다 하는 이제 증권사 분석이 있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고 각 엔터 기업들의 음악적 역량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아티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듀싱이 가능해서 사업의 지속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모습을 띠게 된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 이제 BTS 멤버들의 군입대로 활동이 이축됐고 수료됐지만 지민의 솔로 앨범이 성공했고 그에 다른 멤버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이나 실적 면에서 오히려 낮을 수 있다. 해외 로컬 레이블을 인수해서 음악적 장르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도 그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야 하이브 뭐 BTS 말고 뭐가 있어? 야 BTS 다 군대 갔잖아. 이제 걔네들 못 먹고 살 건데 일반적인 시선들은 다 이제 엔터주를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네요. 그 멀티 레이블이라는 체제를 도입해서 이제 그런 특정 아티스트의 너무 이제 의존적인 이런 이제 매출 구조를 좀 다양하게 만든 이제 그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23년 2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이제 매출액이 보면은 23년 2분기에 6,2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한 거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1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9%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55% 증가한 거예요. BTS 오히려 다 군대 갔는데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났네. 여기 보면은 이제 매출을 블랙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접 참여형 앨범 공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발라서 말씀드리면 앨범이 40%고요. 공연이 25%. 그다음에 이제 MD 굿즈가 머천다이즈가 18%, 기타가 17%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MD는 공연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 가서 BTS 봉 같은 거 한 3차만 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응원봉 사고 기념품 사고 그런 형태가 보통 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앨범이 한 반, 그 다음에 공연이 반 이렇게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하이브 국내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이 이제 21년에 1,500만 장 팔던 게 22년에 2,200만 장, 23년 상반기에만 2,200만 장을 팔았으니까 이게 보시듯이 되게 고성장하고 있는 엔터 산업 자체가 되게 고성장하고 있고 특히 하이브가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을 보면 세븐틴이 1등입니다. 세븐틴이 886만 장을 팔았고 여기 노란색 칠해놓은 게 이제 다
하이브 소속이고 2등이 스트레이키즈잖아요. 600만 장 판 거거든요. 아까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라고. 예, JYP 소속 남자 그룹이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게 이제 BTS의 이제 동생 그룹 같은 그런 느낌인데 354만 장을 팔았고 4등이 에스파가 215만 장, 5등이 뉴진스가 200만 장, 6등 트와이스가 200만 장, 7등 르세라핌이 180만 장, 8등 엔하이픈이 175만 장,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지민이 BTS 지민입니다. 예, 161만 장 팔았고, 예, 오거스트 D 이것도 아마 BTS 멤버일 거예요. 활동명을 다르게 했구나. 활동명을 네, 다르게 솔로로 했어요. 예, 하니까. 134만 장 이렇게 쭉 팔았고. 반면 디지털 차트를 보면 1, 2, 3등이 다 뉴진스입니다. 디토, OMG, 하이보이.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윤하, 아이브가 5등, 6등, IM, 키치. 그 다음에 이제 7등이 뉴진스가 어텐션. 그 다음에 8등이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9등이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 10등이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11등이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12등이 부석순의 파이팅 에지. 이 부석순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세븐틴의 그 유닛이에요. 아, 유닛그룹? 예, 유닛그룹으로 이제. 그렇고 이제 지수 13등 뭐 이런 형태가 쭉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앨범 판매량은 여기 보시듯이 남돌이 압도적이에요. 음원은 여돌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걸그룹들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즐겨 듣는 반면에 실제로 돈은 많이 듣지는 않는 남돌이 돈을 쓰러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이 산업이.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엔터업계 정설처럼 전해온 얘기가 잘 키운 남돌 하나 18로 안 부럽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 보시면 하이프 프로포션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탑 200 스트리밍 차트에서 스포티파이라는 이제 그 음원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트에서 K-팝의 비중이 몇 프로나 돼요? K-팝 비중이 지금 대략 해서 보면은 이제 3.5% 정도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음악 듣는 것 중에서 3.5% 정도는 K-팝을 듣는 거고 그 중에서 하이브 음악이 2.8%. 야, 거의 뭐 다 하이브 음악만 듣는다고. 예, 그러니까 2.8%가 하이브고 나머지 한 0.7%만 이제 다른 거니까 그만큼 하이브가 세계화되어 있다는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뭐 10%까지 선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4배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20%, 30%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S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1등을 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기가 2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등이 세븐틴, 7등이 오거스트 D, 8등이 지민.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오거스트 D가 이제 슈가네요, 슈가. 3등이 스트레이키즈네요. 앨범은 스트리밍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하드코어한 이제 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미국에서 하드코어한 팬층은 케이팝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듣는 이제 하드 팬층은 케이팝이 많이 확보한 반면에 파퓰러하게 하드하지는 않지만 음악을 많이 듣는 그런 팬층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케이팝이 아직도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BTS의 방식 의장이 사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파퓰러한 팬층을 지금 앞으로 늘리는 게 케이팝의 주요 과제가 돼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레이블별로 하이브의 레이블별로 상반기 매출 순위를 누가 가장 돈을 많이 이제 기여하고 있냐. 요거는 이제 아이비 토마토 경제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고요. 따온 겁니다. 5등이 소스뮤직의 이제 여기 대표적인 르세라핌 362억을 차지했고요. 이게 5등 멀티레이블 중에서 187만 장 팔았고요. 4등이 어도워. 아까 말씀드린 뉴진스. 예, 여기가 444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이타카 홀딩스라고 미국에 있는 기획사입니다. 하이브가 인수한 1조 원을 주고 인수한 바로 그 회사고요. 이게 대표적인 뮤지션이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743억의 매출을 기록을 해서.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추가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게 이제 매출 규모가 훨씬 커요. 그죠. 예, 조단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타카 홀딩스는 743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배분율이 아티스트가 되게 많이 가져가요. 아티스트가 거의 뭐 90%, 95% 갖고 가고요. 기획사들은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5%, 10%밖에 안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나 저스틴 비버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이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이 기획사 쪽 몫은 743억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이는 거고요. 일본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은 월급제입니다. 뮤지션들이 월급 받다. 아 그래요? 뭐 앨범 많이 파나 안 파나 그러면 많이 똑같겠냐? 파나 안 파나 똑같이 월급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장이 없구나. 아이돌들이. 예.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죽기 살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반반을 가르는 형태입니다. 대개 아티스트 반, 기획사 반. 그거 이제 매번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반반씩 가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뮤지션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획사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이제 5등에 있었던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의 맨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AKB48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걸그룹. 거기서도 이제 되게 이제 순위가 높았던 이제 사쿠라라는 이제 그룹입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듀스 48이라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다시 데뷔해서 이제 활동하다가 프로젝트 그룹이 활동 기간이 끝나고 지금 르세라핌으로 합류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게 되게 초반에 또 돈을 많이 벌어갖고 바로 수익금을 분배해 줬대요. 그래서 이제 되자마자 몇 달 안 돼갖고 이제 아이고 요번에 이제 수익 버신 거 이제 정산해갖고 수억 원을 받았답니다. 이제 사쿠라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님이 그치 맨날 월급제로 일하다가 드디어 일하던 만큼 받으니까.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AKB48 할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는데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일본 아이돌들은 발전이었구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 배우나 이제 뭐 코미디언 연예 이런 분들도 일본에서는 다 월급제. 일본은 탤런트들이나 뭐 그런 류가 많은가 보구나. 우리는 이제 뭐 영화 할 때 건별로 계약해서 뭐 5억도 받고 10억도 받고 100만 뭐 200만 300만 넘을 때마다 뭐 인센티브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독특한 좀 엔터 문화고 그래서 일본이 엔터 쪽은 약하고 약한가 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뒷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K-팝 기업이 투자할 만한 게 일본식으로 월급제로 돼 있으면은 이제 뮤지션들이 열심히 활동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기 어렵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뮤지션들이 너무 많이 갖고 가니까 기획사 쪽에서 밀어줄 생각을 안 할 거고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반띵식. 그래 너도 열심히 해라 우리도 열심히 할게 잘해서 돈 벌자 이거 구조네요 완전.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이 이타크홀딩스고 2등이 플레디스입니다. 플레디스가 1,625억을 벌어들였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르세라핌이나 뉴진스가 훨씬 더 친숙하시고 유명할 텐데 실제로 돈을 번 거 보면은 이게 세븐틴이거든요. 이 세븐틴이 1,625억을 벌었으니까 남자 아이돌이 정답이라는 소리네요. 어도어의 지금 한 4배 정도, 르세라핌의 한 5배 정도를 세븐틴이 번 거고요. 특히 요번에 그 상반기에 이게 이제 손오공이라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군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앨범이 K-팝 단일 앨범 판매량으로는 최초로 600만 장을 넘은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남돌 중에서 가장 강세라고 하면 역시 세븐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1등이 빅히트 뮤직입니다. BTS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개별 활동이나 그 다음에 TXT 이제 이런 걸로만 통해서도 2,800억의 매출을 기록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배분율하고 사실 관계 있습니다. 이제 다른 그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 산하에 들어가 있는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여서 직할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번 거 중에서 일부를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하이브는. 근데 이제 빅히트는 자기들이 직할 100%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출 꽂히는 게 바로 하이브로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금액이 더 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에서 매출 순위를 보면은 1등이 하이브가 1조 316억, 2등 SM이 4,437억 원, 3등 YG가 3,158억 원, 4등 JYP 2,698억 원. 매출액 순위는 이제 이렇게 된다. 요 세 개를 다 합친 거가 하이브 하나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월드 투어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소속의 월드 투어를 어떻게 돌았냐? 슈가 이게 이제 BTS 멤버죠. 이제 한국, 북미, 동남아시아, 일본 총 10개 도시 28회, 전 세계 29만여 관객이 참여를 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한국, 북미, 동남아시아, 일본 총 15개 도시에 27회, 전년 대비해서 관객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 위버스콘, 이거는 이제 이 위버스 소속, 그러니까 하이브 소속의 14개 팀이 참여를 했고 타사 아티스트도 6개가 참여하는 콘서트를 했고 그 다음에 세븐틴이 팔로우 해서 보면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총 6개 도시 14회, 일본 5개 도시 돔 투어를 10일 했다. 아까 말씀드린 돔 투어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컨급 정도. 이제 S급, A급, B급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 A급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규모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르세라핌이 이제 플레임 라이즈라고 해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총 7개 도시 12회를 했고 첫 단독 콘서트 앤 월드 투어 했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도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레나 투어를 돈 겁니다. 일본에서. 체육관. 예, 체육관. 예, 그런 거고. 엔하이픈이 이제 페이트에서 한국, 미국, 일본 총 9개 도시 13회 첫 일본 돔 투어를 했고 한 군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타디움 하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형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븐틴이 이제 일본 돔 투어를 했고, 엔하이픈이 첫 일본 돔 투어를 했다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커질 수 있는 이제 단계거든요. 단계로 한 단계씩 이제 레벨업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그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제 23년 9월 6일 기사. 세븐틴이 일본 돔 투어로 51만 5천 명 만난다. 도쿄돔부터 시작해서 사이타마의 베루나돔, 반테린돔, 나고야, 교세라돔, 오사카, 후쿠오카, 페이페비돔 등 총 12회 공연을 하고 51만 5천 명이니까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500억 정도예요. 그렇죠. 매출이. 10만 원씩만 잡으면. 이제 이 뮤지션들이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투어를 도느냐. 그래서 그 투어 도는 게 이제 스타디움, 돔, 그다음에 이제 아레나 있을 때 이제 이게 한 단계씩 올라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모집객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성장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돔 투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해서 이제 음반 매출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MD도 굿즈도 같이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기사를 이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하이픈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약간 이제 세븐틴에 비해서는 좀 신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걸그룹은 이제 딱 데뷔해서 되게 인기를 초반부터 많이 끄는 경우가 많은데 남돌은 조금씩 팬층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 그룹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키우는데 이제 공도 많이 들고 이제 엔하이픈도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세라하고 도쿄돔에서 드디어 이제 돔을 시작했다는 거니까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르세라핌, 대세 르세라핌이 첫 단독 투어 서울, 홍콩, 일본, 매진릴레이에서 이거는 이제 8월 23일 기사인데. 일본에서만 한 6만석 규모의 공연을 매진시켰다. 아까 세븐틴 50만 규모의 이제 격차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리는 장소를 보면 나고야 니혼가이시홀, 그 다음에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 제일체육관, 오사카 아직 돔은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아레나 투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이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팬층이 되게 이제 두터워서 돔 투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세라핌도 이제 그런 트와이스를 모델로 지금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르세라핌의 이제 그 사쿠라하고 이제 카즈하라고 이제 되게 미모의 두 일본 멤버가 있는데 그 일본 멤버들이 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를 겨냥하는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트와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사나나 모모나 그런 형태. 이제 요즘 보면 진짜 다국적으로 돼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그 나라를 공연할 수 있는 거니까 현지화해서 공연하기 좋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월드 투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샬롯에서 스펙트럼 센터, 그 다음에 벨몬트 파크의 UBS 아레나, 워싱턴 DC의 캐피탈 원 아레나,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사우스 아레나, 그 다음에 BMO 스타디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레나 투어하고 이제 스타디움 투어가 섞여져 있는 이제 그런 거고, 이 BMO 스타디움이 이제 스타디움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큰 스타디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 좀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당연히 지금 BTS의 이제 동생 그룹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계속 키우려고 이제 빅히트 쪽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 아직까지 단계는 이제 이 아레나 투어를 도는 단계지만 여기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제 BTS만큼 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애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모든 이제 뮤지션들이 되게 이제 선망하고 있는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의 투어입니다. 전 세계 월드 투어. 이게 2020년에 있었는데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라는 이제 앨범을 내면서 맵 오브 더 소울 투어를 전 세계를 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부터 해서 다 스타디움입니다.
이런 형태가 돼야 이게 매출에서 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각 뮤지션들 팀들이 다 지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걸그룹 중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에 가장 좀 가까운 게 이제 블랙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핑크가 이제 22년 10월부터 해서 23년까지 이제 연결해서 월드 투어를 돌았고요. 네, 보시면은 노스 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아레나하고 그다음에 도요타 센터, 아레나 주로 위주로 많이 돼 있죠. 스타디움은 아직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 투어를 돌긴 하지만 블랙핑크의 이제 모객력은 이제 BTS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것도 규모가 되게 큰 겁니다. 이제 큰 규모고, 최근 미국 연예 매체 올케이팝이 블랙핑크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월드 투어 봄핑크로 2억 6,450만 달러. 하나 한 3,500억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했다. 남자 아이돌의 정점은 뭐 BTS, 예. 여자 아이돌의 정점은 블랙핑크.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죠. 예. 약간 3,500억은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조금 부풀린 감은 좀 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그렇고. 예.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에 이게 신한투자증권 이제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제 보시면 미국 팝 아티스트 수익원이 투어링이 87이고요. 이게 이제 콘서트. 예. 그러니까 콘서트가 미국 아티스트는 주 수입원이라는 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 이제 퍼블리싱, 음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3%, 스트리밍이 8%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2022년에 이제 월드 투어 매출액 순위를 보면은 1등이 배드 버니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전 모릅니다. 예. 이제 하여튼 유명한 팝 가수고요. 엘튼 존이 2등. 아, 엘튼 존. 엘튼 존 2등이라는 게 되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 엘튼 존만 해도 우리가 그렇죠. 이거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렇죠. 엘튼 존이. 엘튼 존은 요즘 친구들은 모르죠. 모를걸요? 야, 그런데도 한감 넘었을걸요. 야, 그런데도 2등이라고. 야, 음악 이게 예.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예. 결국 BTS도 한철이 아니라는 소리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10년, 그러니까 20년, 30년 뒤에도 이런 게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BTS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군대 갔다 와갖고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 갔다 와도 여자들은 기다린다고. 남자들은 이제 고무신 꺾고 신고 이제 새로 나온 예쁜 걸그룹 찾아가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간다고. 예. 그 저희 어머님도 이제 아직까지 나오나 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도를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고요. 콜드플레이만 해도 되게 오래된. 그렇죠. 예. 근데 투어링해서 3등으로 많이 번 아티스트거든요. 에드 쉬런, 뭐 해리 스타일스가 4등, 5등, BTS가 17등을 했고요. 예, 미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1억 1,800만 달러를 매출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BTS도. 예. 그 다음에 35등에 블랙핑크가 있고요. 39등이 세븐틴. 야, 그럼 세븐틴도 적은 게 아니네요. 예, 세븐틴, 예, 지금 현재 남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별 음악 시장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장. 국가별 음악 시장 비중 추이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한 41%, 글로벌에서 일본이 11%, 이제 기타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좀 뭐랄까 좀 한계치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유럽서만 2천억 원 쓸어 담았다. 여풍 물고 온 유명 여가수에서 기사 8월 7일. 이게 이제 최근에 되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월드 투어를 통해서 되게 이제 지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비욘세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월드 투어, 더 에라스 투어가 지금까지 이제 3억 달러, 4천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게 지금 보면 티켓 평균 가격이 32만 원이에요. 아, 엄청 비싸네요. 비싼 거죠. 예,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벨로가 계속 올라가면 평당가 10만 하다가 20만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레나에서 시작했다가 도움으로 가서 스타디움 갔는데 스타디움에서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투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되게 천문학적인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그룹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유고 위너 테이크스 올 할 수 있는 뮤지션을 갖고 있느냐, 누가 그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욘세가 유럽 공연으로 2천억. 북미에서는 더 또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훨씬 크니까.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비욘세가 이제 르네상스 투어로 총 20억 달러, 2조 6천억. 스위프트가 에라스 투어로 총 16억 달러, 2조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보통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에 1조 매출하기 정말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예. 매출 2조 이러면 되게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대기업이죠. 근데 이게 이 음악 산업에서는 콘서트 한 번 더 올리는데 아티스트 한 명이 이제 한 팀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2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월드 클래스에서도 탑 오브 탑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버는 거고 한 뭐 2, 3등, 4, 5등, 뭐 5, 6등만 해도 이거 금액의 10분의 1밖에 못 벌어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뮤지션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등지를 돌면서 스타디움 투어가 가능한 뮤지션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지금 현재 이제 K-팝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는 BTS 딱 한 거죠, 사실. 어떻게 BTS 말고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26년에 지금 BTS 컴백합니다. 그렇죠. 2년 군대 갔으니까. 예, 하반기에 이제 다 제대를 해서 정비해서 26년에 월드 투어를 돌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BTS 컴백하는 거를 좀 기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유진스, 신성 유진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제 스포티파이, 모스트 스트리밍드 폴스 제너레이션 그룹에서 1등을 지금 유진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이제 유진스하고 이제 르세라핌이 이제 국내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르세라핌이 한 4억 뷰인데 유진스는 10억 뷰니까 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게 이제 주 타켓이 유진스는 이제 좀 미국 쪽에 좀 원래부터 포커싱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르세라핌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일본을 좀 타켓으로 시작했던 그런 좀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략 나라가 나라가 다르니까. 예. 요거는 이제 23년 8월 3일 미국 시카고에 이제 플라알투자라는 이제 이 음악 행사가 있어요. 그 음악 행사에 이제 그 스파성으로 참가한 겁니다. 다양한 이제 뮤지션들이 나와서 이제 음악 행사를 하는데 그때 유진스가 나갔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따라서 떼창을 부르더라.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그런 반응이고요. 이제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는 거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되게 스트리밍 뷰가 높다든지 이런 거하고도 다 같이 이제 연결되는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평론가 정덕현 님이 K 걸쳐 토파보기 19 K-팝 걸그룹 역사 다시 쓰는 유진스 탐구해서 실제로 이제 음악평론가 분들이 이제 이 유진스의 음악에 대해서 되게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요거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과 청춘 이미지로 데뷔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뉴진스가 새로운 청바지잖아요. 그래서 그룹명 새로운 청바지처럼 세대 초월한 보편성으로 걸그룹의 정반합 진화를 완성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그 민희진 그 프로듀서가 소녀시대를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녀시대만 해도 이제 그 무렵만 해도 이게 이제 걸그룹한테 되게 뭐 이 뭐랄까 칼군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던 거고 실제로 소녀시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되게 그런 이제 매력에 우리가 이제 뭐 지라든지 뭐 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이제 그 인기 노래도 뭐 타이틀 1집 타이틀곡도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로 리메이크해서 나왔으니까 그거 뭐였었지?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3세대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 했죠? 세계관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깊이를 주기 위해 갖고 이 노래들이 사실은 조금 좀 난해한. 그렇죠. 자, 한 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딱 들어갔고 좋은 노래가 있고 처음 들을 때 뭐야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 듣다 보면 좋은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 걸그룹도 칼군무 형태가 되고 하면서 되게 이제 팬층이 좀 깊이 파는 팬층으로 좀 제한적인 이런 형태로 사실은 좀 이제 굳어져 가던 감이 있었는데 이 미니진 프로듀스가 그러니까 이제 실력은 실력대로 되게 음악성은 음악성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듣기에 되게 보편적이고 이제 파퓰러하게 과거 소녀시대와 같은 느낌을 이분이 미니진 대표이십니까? 예, 오른쪽에 분. 예, 아주 미인이시죠. 예, 되게 능력 있는 프로듀서로 특히 이번에 이제 나오는 슈퍼샤이나 그다음에 이제 ETA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상하면서 이제 보편적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잘 만든 이제 프로듀싱이라는 이제 찬사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사실은 되게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이 있는 게 내가 되게 실력 있다라고 뽐내지 않으면서 실력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게 이제 팀을 잘 구성을 해갖고 되게 크게 좀 기대를 사실 받고 있는 그런 거고요. 요 밑에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지금까지 총 이제 슈퍼샤이가 이제 스트리밍 된 게 100만, 1000만, 2억 번이 스트리밍 됐다는 이제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하고 한번 쭉 보면 최근 연간 실적이 이제 매출 성장률이 20년 대비 21년이 58%고요. 22년이 41%, 그다음에 23년에 다시 25%. 그러니까 되게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1년에 31%, 22년에 25%, 23년에 19% 지금 성장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이제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빅히트는 이제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익은 바로 다 꼽히는 반면에 어도어라든지 플레디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일단 기존 그 네이블한테 일정 부분 돈을 주고 그 중에 일부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제 그쪽에서는 매출 올라도 일정 부분은 이제 이익이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가 사업을 되게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의 좀 거점, 특히 미국 쪽 거점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버스라는 이제 그 사이버 상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초기 IT 투자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유 있는 하락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제 22조 2천억 매출에 이제 2,800억이니까 대략 한 12% 정도 영업이익률이 되는데, 예. 향후에는 대략 제가 봐서 한 15% 수준까지 26년을 보면은 회복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매출액이 22년에 1조 7,800억, 23년에 2조 2천억, 24년에 2조 8천억, 25년에는 3조 5천억, 26년 4조 5천억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그 성장률을 이제 제가 감안해서 계산한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15%로 26년에 해서 잡으면 대략해서 이제 26년에 영업이익률이 4조 5천억에 15% 하면은 대략 6,800억 정도.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 곱하기 80% 당기순이익은 5,400억이 되고 PR은 18.3입니다. 23만 원 기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PR 관점에서 봐서는 26년 되더라도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비싼 건 아닌데 되게 저렴해 보이진 않아요. 그게 사실은 하이브의 좀 단점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산염식품이 훨씬 좀 이제 메리트가 있고, 하이브는 회사는 되게 좋은데 앞으로 성장 유망하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금액적으로 봐서는 조금 좀 싸지는 않는 느낌은 좀 드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26년 적정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PR을 제가 30배를 준 겁니다. 예. 주면은 16조 2천억이 적정 시가총액이 되고요. 26년에 적정 시가총액을 현재 시가총액 9조 6천억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23만 원 하면 이게 적정 주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례식, 이제 중학교 비례식 그 계산하는 그 방식으로 계산한 거 해서 해보면은 39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23만 원 기준에 39만 원이면은 70%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년에 70%면 조금 이거를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그러면 조금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 정도로도 훌륭하죠. 예, 연한 19% 정도 상승률이 기대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회를 좀 빠지는 기회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저기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이제 안전마진 개념이 있는데 안전마진이 대충 보면은 이제 3년을 갖고 갔을 때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3년에 기대 수익률이 200% 이상 나올 때 이제 안전마진 확보돼 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안전마진은 확보가 지금 안 되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터리 8종목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배터리 8종목은 지금 상승률이 다들 되게 높게 나와요. 이제 이게 8개 평균이 447인데 반면에 하이브는 70%밖에 안 되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매력도 관점에서 보면은 8대 종목이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변동이 되게 돼서 이 8대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반면 하이브는 떨어지고 하면은 그 순위는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마진을 3년 200%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가 되면은 투자할 만하냐? 13만 원입니다. 23만 원이니까 조금 한 그렇죠. 10만 원 더 빠져야 되네요. 아, 200%까지 기장이 좀 그렇고 난 100%만 더 난 하이브는 좋아하니까 이제 뉴진스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사고 싶다. 지금 가격에서 한 5만 원 정도만 더 빠져도. 네. 그래서 이제 뭐 3년 한 100% 그래 나 100%라도 그 BTS랑 같이 갈 거야. 뭐 뉴진스랑 같이 갈 거야.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면 그러면 한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지금 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그러니까 아까 13만 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13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1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예, 10만 7천 원까지 갔던 게 22년 이게 6월 달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폭락했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와서 보면은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 예. 그때 이제 10만에 샀으면은 지금 뭐 더블 이상 난 거고, 그렇죠. 예. 거의 30만 원까지 갔던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배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한 3배 갔을 때 일부 좀 팔았다가 체온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조금 더 담는 이런 형태로 사실 접근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사업 내용을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엔트 쪽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뭐 하이버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알았으니까 예, 예. 이걸 안 상태에서 만약 이런 일이 터졌으면 매수를 때렸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다만 예, 단편적인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야 BTS 뭐 중단하면 하이브 망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시선은 그렇거든요. 예, 예. 그 상황이라면 이런 결정을 못 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예, 예. 아는 것이 결국은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산업에 대한 네. 이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아 BTS 이제 군대 가고 큰일 났네 할 때 그때가 사실은 군대 저의 갔다 오면은 매수였던 거죠. 아까 쭉 보여드렸듯이 다들 기다린다니까요. 예. 예. 엘튼 존이 언제적 엘튼 존입니까? 그렇죠. 근데 엘튼 존이 그 2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월드 투어 해갖고 두 번째로 돈 많이 번 그룹이 누구냐 하면 건재 노지스예요. 그 친구들은 누굽니까? 아, 건재 노지스는 더 오시는 것 같아. 훨씬 더 옛날에. 그렇습니까? 예, 락 그룹으로 이제 락 하던 비틀즈 때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도 다 환갑 넘었어요. 지금 할아버지인데 거기 월드 투어 2등 벌었더라고요. 그렇거든요, 원래 이게. 근데 왜냐면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예. 팬들도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10대, 20대 때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대, 50대, 60대는 경제력이라는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남도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키워놓으면 되게 돈이 되는 게 처음에 그 남도를 내가 이제 접근해갖고 빠지기 시작한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거든요. 원래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언니가 좋아하는 보이그룹 말고 나는 좀 나만의 보이그룹을 갖고 싶어 하죠. 내 나이 또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나이 또래 처음 해서 막 생긴 신생 그룹을 내가 막 좋아해서 파기 시작해갖고 파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인기가 되게 있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키운 애 뿌듯하고 나중에 이제 취직해갖고 돈 많이 벌면은 이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그렇죠. 이제 쓰는 게 아깝지 아깝지 않게. 예. 남돌은 되게 다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모델을 하고요. 이게 세븐틴이 그런 겁니다. 세븐틴이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인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많이 숙성돼가지고.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례가 나왔을 때를 매수 기회로 잡으면 될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BTS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플레디스 산하, 레이블 산하에 이제 그 세븐틴이 되게 큰 저건데 세븐틴이 군대 가요. 이제 군대 갈 때가 됐구나, 그 친구들도. 예.
BTS 저는 입대했는데 병역법은 2년째 제자리. 이대로면 세븐틴, NCT 127도 주립대. 그러니까 이제 그 NCT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JYP 쪽이 되게 큰 수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JYP도 사는 타이밍은 NCT가 입대하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만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네요. 하이브도 이게 이제 세븐틴이 입대하는 타이밍을 한번 좀 보시면, 그래서 그때 당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일단 당장 이제 BTS가 23년만 해도 그 개별 이제 멤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크게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데, 24년도에서는 이제 다 군대에 입대가 다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개별 활동에 따른 매출 부분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매출 성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약간 좀 실망을 주다가 거기에다가 세븐틴도 군대 간대. 이러면은 악재가 좀 겹치는. 악재가 겹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노려야 될 때는 그럴 때 사서 네. 1년 반 금방입니다. 그렇죠. 금방이죠. 금방 제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뉴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뭐 그다음에 TXT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라올 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갖고 가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이제 기회를 노리시는 이제 형태는 어떨까 싶고요. 그 95년 남성 연예인이 24년부터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그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TS를 이어갖고 차세대 아이돌 그룹이 줄줄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세븐틴과 NCT 127이 있고, 세븐틴의 이제 에스쿱스, 그 다음에 정한, NCT 127의 태용,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뭐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불공평한 게, 국제 콩쿠르 뭐 이런 거 이제 그 입상을 하면, 그거는 병역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습니다. 예, 클래식 쪽은. 예, 그 올림픽만 이제 병역 특례가 있는 게 아니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해도 병역 특례를 주거든요. 참, 근데 우리나라 병역 특례도 보면 좀. 예, 그래서 예술, 체육, 클래식, 국악, 발레 이런 쪽에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에 이제 그 병역 의무 대신에 보충역으로 있는데. 근데 이건 뭐 가요라는 거는 또 이게 대회가 뭐 없다 보니까 뭐 제어로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빌보드 1등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미 어워드에서 뭐 한다든지. 조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조금 이제 대중 그 음악에 대해서, 대중 예술에 대해서만 조금 차별을 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고, 요거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제 멀티 레이블 전략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하이브가 잘 성장하고 있고, 미국하고 이제 스타디움 투어를 돌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BTS의 컴백과 뉴진스의 성장에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돌발 악재로 주가 하락할 때를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군대 가는 거 발표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너무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박수영 작가님 통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는데, 엔터 쪽, 특히 음악 관련된 이런 K 엔터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유익보다는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산업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잘 깨고 있어야,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열심히 뭐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또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몰랐던, 저도 엔터 쪽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우리 작가님 덕분에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작가님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있어요. 뭐 게임이나 그다음에 뭐 웹툰 이런 것도 제가 한 전공하니까 뭐 재밌는 거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뭐 24년 이제 용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청명의 해입니다. 청명의 해에 다들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